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요 공급의 원리 중에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탄력성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과 공급량, 수요와 수요량이 차이가 있듯이 공급과 공급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동안이 들어가면 항상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 또는 생산자, 판매자들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 재화 서비스죠. 이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의도라고 했죠. 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급이라고 할 때는 그 의도만 갖고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양이 붙으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판매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의도도 있고 그러할 능력도 있어요. 이것이 있는 상품의 양을 갖고 따지는 거, 이게 바로 공급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 판매한 양이 아닙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후적 개념이 아니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미 판매돼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전에 계획적인 거 의도하고 있는 양이란 얘기죠. 판매 계획,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실제 판매량은 판매 계획보다 물론 적을 수가 있겠죠. 유량 개념이라고 했죠. 이 공급량 유량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화폐 같은 자산에 대한 공급이다 그러면 그것은 저량 개념입니다. 화폐는 특정 시점에 공급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량 개념이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수요함수처럼 공급함수도 있죠. 그래서 공급함수는 공급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함수다. 공급도 여러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그 상품의 가격,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을 줄일 테고, 그래서 그 상품의 가격이 일단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상품의 가격 수준에도 공급량은 영향을 받아요. 생산 요소 가격, 즉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생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도 영향을 주고 기술 수준 영향 주죠.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냐 시장 점유율 극대화냐, 이 목표 수준에 따라서도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점유율, 마켓 쉐어가 목표다. 그럼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싼 가격이더라도 많이 팔아야, 그죠?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공급에 영향을 준다. 경기 전망, 장래, 가격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급에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호로 딱 표시하면 공급함수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펑크션 함수는 그 상품의 가격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품의 가격, 기술 수준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준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공급함수고, 이 중에 논의를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 상품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 그 해당 상품의 가격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결정 요일은 일정 불변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했죠. Other things being equal.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하다고 가정하면 결국 공급함수는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로 논의를 단순해 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그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를 말한다. 우리가 수요의 법칙은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의 관계였죠. 음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공급은 정의 관계입니다. 정의 관계란 얘기가 뭐냐면 그 상품의 가격 상승하면 그 상품 공급량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상품의 공급량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 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프로 그리면 수직축이 가격,
수평축이 수량, 공급량 그리면 가격 올라가면 많이 공급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 공급하고 그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양의 관계죠.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고 예외가 있는데 후방굴절 공급 곡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인 공급선은 여기까지죠.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 공급, 높을 때는 많이 공급.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은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여기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버리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가격 어느 수준 이상에서 거꾸로 역으로 좌상향 움직이는 게 후발굴절 공급 곡선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노동 공급 곡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뒤에서 생기는데 뭐냐면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노동 공급량을 따지면 자,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을 늘려요. 일 더 많이 하죠? 시간당 임금 더 준다? 더 열심히 일해.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이 되면 그 이상 임금을 줘도 노동 공급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현상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먹고 살고 윤택해지면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 공급을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이게 후발굴절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공급법칙에 가격 변동 예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싸게 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 안 하죠? 나중에 가격 올라갔을 때 공급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즉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량을 작게 해요. 그래서 작은 공급량이 생기는 게 이 가격 변동, 미래 예상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자, 공급 곡선도 개별 공급 곡선도 있고 시장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과 거의 똑같아요. 수요가 공급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개별 공급자의 가격과 그에 따른 공급량 간의 관계, 이건 개별 공급 곡선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개별 공급 곡선입니다. 반면에 시장 공급 곡선은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모든 개별 공급의 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이거 그냥 수평으로 더해서 나타냅니다. 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의 공급량을 다 더한 게 시장 공급 곡선입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의 개별 공급 곡선은 가격 100일 때 5개 공급하고 200일 때 8개 공급하고 B라는 사람 공급자는 100일 때 6개, 가격 200일 때 9개 공급한다.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은 만약에 시장에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다 더하면 100일 때 얘 더하면 11개고 공급하고 200원일 때 8개하고 9개 더하면 17개 공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죠? 왜? 동일한 가격 수준의 시장 걸 수량을 다 더하니까 점점점 더 많아지잖아. 이렇게 공급 곡선이 점차적으로 기울기가 거의 수평적으로 이렇게 뉘어집니다. 이게 완만한 기울기죠. 그래서 이게 가격 수준에 따라서 공급량이 더 많이 변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탄력성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수요의 시장 공급곡선, 시장 수요 곡선 얘기할 때도 이 시장 수요 곡선이 수평에 가까웠으면 항상 탄력적이라고 그랬고 수직에 가까워졌으면 비탄력적,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곡선도 수평에 가까워지면, 즉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 거고, 가격에 비해서 이 공급량이 수직선에 가까워지면 가격 수준에 따라서 공급량이 거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대체적인 모든 곡선의 형태가 수평선이면 탄력적이고 수직선이면 비탄력적이라는 거, 요것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량의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 불변하고 그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 공급곡선이잖아요. 그죠? 네.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게 바로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 수준일 때는 공급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은 늘어나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여기에서 일리 움직인다든지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공급량이 여기서 일리 준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그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변동은 이 직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할 거고 그러면 공곡선은 여기서 가격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 선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할 거고 그래서 좌하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게 공급량의 변동과 관련된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는 공급량이 아니고 공급 수준 자체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동의 차이점이 있듯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움직임이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거였죠.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공급도 똑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곡선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공급의 변동은 그 재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동하면 공급이 바뀌는 게 된다고 그랬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다른 요인들이 반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테고 가격이 그 상품의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 시 우측 이동, 공급 감소 시 좌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하면 공급곡선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자, 공급의 변동. 그럼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하는지. 공급 증가 요인은 공급곡선 우측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즉 임금이 싸다 그러면 막 값싼 노동자 고용해가지고 물건 팍팍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기술 발달되면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왔다 요거 갖고 공급 늘리고 미래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미래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되면 지금 낮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 줄이죠. 반면에 미래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져. 그럼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공급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요거 하락 예상일 때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량은 늘어나는 거고 생산 측면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 측면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생산 측면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수요에서 대체재 보완재와는 유사하지만 약간 달라요. 개념이.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생산 측면의 대체재가 뭐고 생산 측면에서 보완재는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생산 측면의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고 생산 측면의 보완재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경기 전망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잘 팔릴 거니까 많이 공급하겠죠.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보다는 매출 극대화로 바뀐다 그럼 많이 공급하겠죠. 그래야 매출이 늘 테니까.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그러면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거고 반면에 공급의 감소 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거는 왼쪽만 해결하면 오른쪽은 전부 다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만 잡으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은 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동 요인 중에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입니까? 아니죠. 이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죠. 뭐가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그 상품의 가격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공급량의 변동으로 나타나죠. 아까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냐? 공급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거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상의 공급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건